자,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힘드시죠? 자, 계속 중국어 단어, 기능별, 상황별 중에서 기능별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번입니다. 여러분 교재상 220번 기능별 단어입니다. 자, 먼저 보면 장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어, 민물장어, 바다장어 그 장어가 아니죠. 글장자, 문장장자, 장어입니다. 뭘까요? 자, 저걸 먼저 한자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어 단어를 공부할 때 무조건 외워서 나중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또 응용도 못하고 하다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쓰고 읽고 못하는 그런 중국어 단어 및 회화가 아니고 한자를 통해서 한자의 음훈도 알면서 그 한자 음과 비슷하게 유추해서 중국어 단어 음을 유추하고 뜻을 쉽게 유추한 다음에 바로 문장으로 연결돼서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문장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국어를 한다고 여러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한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설립자 또는 세울립이죠. 네. 설립으로만 하면 안 되고 건립한다 할 때 또는 수립한다 할 때처럼 세운다는 의미로 세울립자도 된다고 알아두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쉬운 거지만 설립, 세울립. 설립, 예, 지금 입을 푼다는 생각 가지고 서서히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세울립자입니다. 세울립자도 알아는 이야기고. 자, 설립자, 세울립자에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미 설명 여러 번 했죠. 이거 해일자, 날일자고 열십자입니다. 해가 처음에 뜰 때 햇살이 열십자로 빛나죠. 그래서 원래는 해가 딱 뜹니다. 해일자, 날일자. 위에도 열십자로 햇살이 빛난다는 뜻이 열십자로 딱 빛나지 않습니까? 햇빛이 비칠 때 위에도 아래도 열십자로 햇살이 빛난다 해서 이것은 뭐라 했어요? 햇살 치밀어 오를 간자를 했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햇살 치밀어 오를 간. 햇살 치밀어 오를 좀 간. 말이 긴 것은 빨리 묶어서 해야 됩니다. 햇살 치밀어 오를 간. 햇살 치밀어 오를 간. 한 번만 더 햇살 치밀어 오를 간. 햇살 치밀어 근데 오를 간. 생각을 좀 하라고. 어째서 햇살이 치밀어 오른다고요? 해일자 이걸 보고 생각을 하라고. 해가 떴어. 보통 아침에 햇살 생각해 보라고. 해가 뜰 때 위아래로 열십자 탁 빛나죠 이렇게. 그 모양이 햇살이 올라올 때, 해가 뜰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햇살 치밀어 오를 간. 이것도 햇살 치밀어 오를 간이지만 위아래로 햇살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 인자 변형. 이 사람 인자가 요것도 사람인, 요것도 사람인, 요것도 사람인, 요것도 사람인 다 했습니다. 여기 아니 요거죠. 요거. 자, 사람인 다 사람인이에요. 자, 요건 잘 모르는데 요거 여기까지는 좀 압니다만 이건 잘 모르는데 다 사람인자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인인데 요것은 물음마디 절자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물음마디 절. 아픈 사람 또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한번 해봐요. 물음마디 절. 이 물음마디처럼 생겼잖아요. 이 물음마디 딱 펴져 있는 물음마디고 이것은 이러고 있는 물음마디. 설명했습니다. 해봐. 물음마디 절. 물음마디 절. 이것은 아픈 사람 또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것은 사람인자의 변형. 이것도 사람인자의 변형. 사람인 변형했고 사람인. 묶어서 외워버리면서 비슷하게 생긴 게 헷갈리지 않도록까지 딱 꺼내버려야 된다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건 사람인자 변형이죠. 이 사람인자 변형이 붙은 것도 햇살 치밀어 오를 간입니다. 정리합니다. 해가 뜰 때 위아래로 열십자 모양으로 햇살이 착 비친다. 햇살 치밀어 오른다. 햇살 치밀어 오를 간. 이것도 햇살 치밀어 오를 간. 이거 한자 속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그걸 알아두고 요걸 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위에는 안 비치고 햇살이 비칠 때 아래만 열십자를 비쳤네. 시간이 점심이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이지. 햇살이 비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위에는 안 비쳐요. 해가 비치는데 아래로만 열십자 모양으로 해가 비치는 이른 시간이라 해서 해봐. 이를조입니다. 이를조. 근데 나온 김에 그러면 위아래로 햇살이 비쳤어. 햇살 치밀어 오라. 그때는 한쪽에 달도 있어. 그죠? 해가 많이 떠버리면 달이 안 보이지만 해가 뜰라 말라 이렇게 좀 그때는 달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살 치밀어 오를 때는 달도 오른쪽에 있어. 이건 아침을 나타내죠. 이건 아침조. 요것은 밑에 요거 없이 밑에만 이렇게 열십자로 햇살이 치밀어 오른 건 아침보다 더 이른 시간이라 해서 이를조. 이를조.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조조 할인할 때는 이를조에 아침조에서 조조 할인 이렇게 되죠. 해봐. 이를조. 아침조. 아침보다 조금 이른 시간을 이를조라 그래요. 어떤 일을 조기에 한다. 조기에 한다. 이럴 때 이 조자. 이거 구별하고 이런 의미까지 통째로 끝내면서 이뤄온다는 이야기지. 지금 한자 몇 자가 끝나버립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 글자에 가도 붙어서 응용이 되죠. 뜻과 음으로. 자, 이제 요리 다시 옵니다. 자, 설립자. 그 다음에 이를 조자가 있죠. 이를 조자. 예?
이른 시간, 이를 조의 설립. 이른 시간부터 세워야 해. 무엇을? 글, 문장을 세워야지. 무슨 말이냐? 아침부터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새벽에. 요즘 새벽에 하면 또 공부가 더 잘 되죠? 보통. 자, 언제부터? 아침부터. 아침이 아니지. 이를 조자라니까. 이른 시간부터. 이 이를 조하고 아침조 구별하라니까. 이보다 좀 이른 시간이라니까. 자, 이른 시간부터 세워야 하는 거 뭐라고? 글과 문장이다. 새벽부터 공부하라는 이야기고, 농사 짓는 사람은 새벽부터 농사 짓는 거고. 그래서 새벽에 모든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먼저가 돼서 이른 시간부터 세워야 되는 것은 글 또는 문장이니까 글장, 문장장 이렇게 됐죠. 문장할 때 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문어 낙지를 나타낼 때 중국에서는 이 장자를 쓴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되는데 중국 간체자에서는 요 밑에 점 4개가 이렇게 줄여서 쓰죠. 물고기 어자. 어디 가나 이렇게 되죠. 물고기 어자. 그래서 장어 이렇게 되는데 글과 관계된 물고기다. 그래서 문어를 나타낼 때 중국에서는 장어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글을 문자를 써서 문어를 이렇게 써요. 문어. 우리는 문어 이렇게 쓰고 이 글과 같은 뜻을 가진 이게 글을 문이니까 이건 글 장자니까 우리는 문어고 중국에서는 장어라 이 말이지. 근데 이제 문어 요리를 재미삼아 한번 해보면 문어가 왜 문어가 글을 문자냐. 문어 머리 보면 사람 민머리 같이 생겼죠. 머리통이. 그래서 원래 이건 이제 물론 설이 그랬습니다. 설이 100%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민머리하고 문어의 머리통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생겼죠. 그래서 문어대가리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 일본 외놈들한테 그렇게 쓰지만 원래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됐었어요. 사람은 민머리하고 닮았다 해서 민머리하고 닮은 물고기라 해서 민어 이렇게 되던데 이거 한자로 쓰려 보니까 그 비슷한 문자를 써서 문어가 됐고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실제로 분석한 무척추 동물 오징어, 낙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어, 척추 뼈가 없죠? 무척추 동물이잖아요. 연체 동물. 그 중에서 가장 뇌가 복잡하대요. 문어가 실제로 이건 뇌가 가장 복잡하고 일정한 그 기억 능력도 있고 또 단어 기억 능력이 있대.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런 물고기 어디냐 해서 문어만 있다 해서 거기 관련된 문자를 썼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어 단어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너무 많이 썼는데 참고로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 이제 중국어 그렇게 해서 장자도 외워졌고 유래도 했고 중국에서는 문어가 아니고 장어를 쓰는데 뜻은 문어다. 문어 낙지를 나타낼 때 장어를 쓴다. 그러면 자 장자의 받침이 뭐예요? 장어 할 때 이응이죠? 자 중국은 이미 설명했죠. 여러분들 우리 한자 발음을 해가지고 니응과 이응은 그대로 중국 발음할 때도 니응 그대로 따라가고 이응도 그대로 따라간다 했어요. 우리 한자 발음을 했을 때 우리가 한자 발음을 한국어로 했을 때 받침이 니은인 건 그대로 중국 발음에도 니은이 들어가고 받침이 이응인 건 그대로 중국 발음에도 이응이 들어가고 미음은 어떻게 된다 해서 미음은 대부분 니은으로 바뀌는데 나머지 일부는 없어져 버려 미음 자체가 60 내지 70%는 미음이 니은으로 바뀌어 받침이 중국 발음에서도 근데 나머지 한 30%는 40%는 미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중국 발음화 된다. 이미 설명을 이거 여러 번 했죠. 참고로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 장어 받침이 이응이니까 이응 그대로 따라가죠. 중국 발음에도 이게 우리 발음 장어고 중국 발음은 이건데 밑에 이응이 따라갔죠 그대로. 그런데 H가 있으니까 모음이 하나 겹쳐서 아가 야가 되고 H가 있으면 항상 복모음이 됩니다. 아는 야, 어는 여, 우는 유, 그죠? 우는 유고 오는 요고 그런 식으로 항상 H가 이게 영어로 발음기호예요. 발음기호를 영어로 읽을 때 그렇게 읽어라 하는 게 영어의 발음기호처럼 이 한자 발음을 이런 식으로 읽어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어 병은 보면 영어 발음기호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죠. 이제 그 발음 한어 병은 보면 따로 알아두시면 좋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99.9% 중국 발음과 정확하게 한글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글이 좋다는 거지. 일본어 같은 걸 절대 표기 못하죠. 자, 그런데 일성과 사성은 병음이 된다 했죠? 중요합니다. H가 들어간 병음에는 무조건 복모음이 된다. 모음이 어는 여, 아는 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야가 됐고 그 다음에 일성과 사성은 쌍장음이 된다고 경음, 된 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이 아니고 짱이 되고 짱이 아니고 짱이 되는 것은 H와 일성 이유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들은 분들은 지겹도록 들은 거고 처음 들은 분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원리를 아실 거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성과 H 고려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 장 발음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일성입니다. 발음해 봅니다. 해봐. 짱
짱, 짱. 짱, 짱이 아니고 짱입니다. 그리고 짱. 일성이니까 높은 음에서 쭉 올라가요. 일성은 보통 한 썰 정도 음이 됩니다. 썰. 이제 짱 이렇게. 예. 짱이 아니고 그냥 썰 정도. 짱 해봐. 짱. 짱. 그다음에 어자 발음은 물고기 어자 발음은 위로 내는데 이성이니까 밑에서 위로 중간에서 위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위, 짱, 위, 위, 위. 해봐. 짱 위, 짱, 위, 짱 위. 짱, 위. 그렇게 발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장어를. 근데 이제 더 정확한 발음은 30분 후에 이걸 복습하면서 자막이 나오면서 중국 원어민 발음으로 정리가 되겠죠. 네. 그때 한번 복습 겸 중국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발음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문장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말을 만들어서 생각해가면서 쓰는 그런 외국어 중국어뿐만 아니고 일본어 영어가 돼야 되니까 발음은 그 다음에 여러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해봐. 다시 한번 장어입니다. 짱위, 짱, 위, 짱위. 짱, 위, 그게 뭐라고 뜻은? 문어 낙지, 낙지. 문어 낙지. 문어도 되고 낙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봅니다. 팔각어입니다. 팔각어. 여덟 팔자는 여러분 아시는 거고, 이것은 각자는 다리 각자죠. 다리 각자. 다리 각자를 해봅니다. 자, 어떤 글자의 왼쪽에 이 달올이 온다거나 어떤 글자 밑에 달올이 올 때는 몸을 나타낸다 했죠. 몸. 네. 사람이나 동물의 몸. 물론 사람도 동물입니다만은 사람과 일반 다른 동물의 몸을 나타내고 어떤 글자의 오른쪽 여기처럼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달이 오면은 그냥 달이야 달 하늘 떠 있는 달 몸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글자의 왼쪽이나 밑에 있는 달올은 육달올이라 그러고 이 고기 육자를 쓰죠. 그렇죠? 몸을 나타내니까 오른쪽에 오는 건 그냥 달올이라 한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몸이네 몸. 네, 그 다음에 자 이게 있습니다. 요것이 갈 거자라 그랬죠? 네. 갈 것 또는 없앨 것도 된다 해서 없앨 것. 제거한다 할 때는 없앨 거고 거래, 과거 할 때는 갈 것자란 말은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없앨 거, 갈 거. 그 옆에다 힘을 써. 힘력자입니다. 그럼 이건 갈 거, 없앨 건데 힘력자가 붙었어. 힘을 썼죠? 네. 뭐 하라고 힘을 썼어? 가라고. 가임마 하고 가라고 힘을 써서 물리쳤단 말이죠? 네. 물리칠 각자가 되네. 자, 이게 뭔지 알아? 요것만 하면? 갈 거, 없앨 거. 없앨 것까지 딱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 한자의 훈이 전혀 다른 게 여러 개면은 다 알아야 돼. 네. 하나만 알면은 단어가 그만큼밖에 안 돼. 뜻이 전혀 다른 뜻이 있으면 그 다 알아야 국어 단어가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야 국어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이 쉬워져. 이것은 갈 거하고 없앨 거는 비슷하지만 좀 틀리죠. 그러니까 갈 거 없앨 걸 다 알으라는 이야기고. 근데 힘을 써서 가라 하니까 힘력자가 붙으면 뭐? 물리치면. 뭘 물어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힘을 써서 가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물리친단 말 아니에요. 생각을 하라니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말을 쓰는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치매 예방이 되고 재밌어. 그리고 자꾸 화술이 증진돼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흥미 유발돼 공부에 있어서. 다각도로. 한자의 음은 뭐 중국어 일본어 몇 가지 알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한다고? 사고력이 형성 내지 향상이 되고 말을 하니까 화술이 증진되고 치매 예방까지 된다. 또 재밌다 이 말이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힘을 써서 가라 하니까 뭐라고? 물리칠 각. 자, 그러면 이렇게 물리칠 각자 있어. 어디에서? 왼쪽 몸에서. 몸에 이 몸이라 있잖아요. 왼쪽에는 밑에 몸. 몸이 몸에서 물리치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남을 물리치기 좋은 게 손이 발이에요. 손, 남을 칠 때 발로 찬 게 아파요. 손으로 친 게 아파요. 발로. 그러니까 다리잖아 다리. 그렇게 생각하라고. 네. 남을 물리치기 가장 좋은 것은 몸에서 어느 부위? 다리. 다리다 이 말이지 다리. 힘이 제일 세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자, 제가 이제 그 의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물리칠 각자 때문에 음은 각이 됐네. 네. 그러니까 의미는 그래서 다리 각자가 됐고. 그래서 이걸 보면 다리가 8개의 물고기 해서 문어 낙지가 됐어요. 실제로 문어 낙지는 다리가 8개입니다. 오징어는 몇 개예요? 10개. 10개. 꼴뚜기는? 꼴뚜기도 10개니까 물어봤겠지. 그 딱 생각하라고. 오징어 꼴뚜기는 10개고 문어 낙지는 8개에서 다리가 8개다 해서 문어 낙지 됐죠? 네. 물론 이제 8개짜리가 그것만 있겠습니까만. 자, 팔각어. 또는 각자 대신 팔완자 써서 팔완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완자 어떻게 쓴다고? 역시 팔도 몸에 있으니까 육다로 들어갈 것이고. 자, 요것이 이제 팔완자입니다. 팔완자. 완장 찬다 할 때 완. 완장. 그 다음에 힘 있다, 완력 있다 그러죠. 그때 완자. 그래서 이 팔완자야. 다 몸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다리나, 이건 다리각, 팔완.
요거 먼저 알아버려야 돼, 이거. 자, 움집면. 움집이라면 집에. 요거 봐, 이게. 이게 언제야, 이게 언제? 저녁에. 저녁에. 이게 아까 뭐라 했어, 이거? 이거 뭐라 했어, 아까? 이거. 무릎마디 절. 무릎마디 절. 근데 이게 있으면 어떤 뜻이 된다고? 아프다. 아픈 사람 또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꿇고 있는 모습. 자, 아픈 사람이 언제? 저녁에. 아픈 사람들은 안 아픈 사람들은 저녁에 누워야 되잖아요. 예? 네. 그냥 누워 둥근다. 아픈 사람이 저녁에 누워 둥글어. 해서 누워 둥글 원자가 됩니다. 해봐. 누워 둥글 원. 누워 뒹굴원. 누워 둥근다. 누워서 둥근다. 누워 둥글 원. 시작. 누워 뒹굴원. 그럼 이걸 알아도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 누워 둥근다 하면 생각을 해. 언제? 저녁에. 누가?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나타내는 글자가 뭐? 무릎 마디절. 이 모습을 생각하라고. 네. 이렇게 꺾어져 있는 네. 무릎 마디절 자. 아, 그게 누워 둥글 원자구나. 자, 그럼 누워 둥그는데 어디서? 집에서. 집에서 어떤 집? 집에 움집. 움집. 집이라는 게 이 문문자 집도 있고, 예? 네. 그다음 집 호자 집도 있고, 요 움집면 집도 있고, 집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발집엄도 있고, 굴바이엄도 있고, 그다음 죽음 신대 이게 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뭘 나타내? 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을 나타내는 걸 나타낼 때는 어떤 것을 쓰나를 생각하라고. 움집이라고 하는 집에 저녁에 아픈 사람이 누워 둥글어. 누워요. 누워 있지. 누워 둥글어 막 이리 둥글어. 뒤척 저리 뒤척. 예, 예. 그럼 몸이 어떻게 돼? 팔이. 몸이 굽어버려. 그래서 굽을 완자입니다. 이게. 이건 이제 굽을 완자라고. 굽을 완. 지금 제가 어거지로 말도 안 되게 설명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근데 이 세부적인 조각조각 글자의 음훈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어떤 의미 되고 이게 있으면 어떤 뜻이 되는가 지금은 안 나왔지만 계속 해왔고. 네. 자, 어디서? 이건 중요하니까 좀 움집에서. 단어 지금 두 단어 나가지만 이따 빨리 나갈 것이고. 움집에서. 움집에서 저녁에 무릎 꿇고 아픈 사람이 누워 둥글어. 사람이 누워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었어? 굽었어. 굽을. 완. 완. 요건 누워 둥글원. 네. 자, 누워. 자, 움집이란 집에 저녁에 아픈 사람이 누워 둥그러니까 몸이 굽어. 몸이 굽은 모습이 완연해. 그럼 사실이다. 그래서 완연할 완자도 돼. 몸이 굽어 있는 모습이 완연하다, 확실하다 이거지.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굽을 완자도 되고 뭣도 된다고? 완연할 완. 봄 기운이 완연하다,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 할 때 완자야 이게. 네. 이해 갑니까? 네. 자, 그걸 알아놓고 이게 완연할 완자도 되고 굽을 완자도 되잖아요. 네. 그게 몸하고 붙었어. 네. 그러니까 완은 완이네. 이 완연할 완자 때문에 완은 됐는데 네. 몸이 있으니까 이제 음은 요것 때문에 완이 돼서 몸하고 관계되니까 뭐야? 네. 팔완. 자, 몸에서 굽을 완자. 굽어 있는 이 굽은 게 뭐야 이게? 물론 다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팔 완자라고. 네. 몸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거 팔이죠. 네. 그냥 팔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이 구부를 완자 때문에 음이 완 됐고. 네. 그다음에 여기 각자는 몸에서 물리치기 좋은 가장 힘센 건 다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각자 때문에 음이 각이 됐고. 네. 그럼 요것은 음을 만들어줬고 금방 의미적으로 다리가 됐고 요것은 음을 만들어줬고 완이라는 의미적으로 팔이 됐고 요것은 그냥 완연을 완도 되고 구부를 완도 되고 요것만 따로 띄면 누워 둥글 원이다. 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끝난다. 그래서 팔각어 또는 팔완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이, 문어 다리가 8개인데 그게 다리라 볼 수도 있고 팔이라 할 수 있지 따지면 그게 팔인지 다리인지 우리가 뭐 다리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중국에서는 팔완어 이렇게 안 쓰지만 우리가 그 무슨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동물이나 이런 걸. 그때 이건 팔완 목에 속한다. 팔완 목에. 우리가 목 다음에 이렇게 동물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팔각이나 팔완. 그래서 이건 다리가 8개라 해서 뜻이 뭐가 된다고? 문어 낙지가 됐습니다. 근데 팔각어. 자, 봐요. 팔각어. 이게 이제 한국 발음이잖아요. 한자 발음이. 받침이 뭐예요, 이건? 리을. 그럼 탈락돼, 안 돼? 탈락. 탈락되죠. 니은만 니은이 되고 이응만 이응이 되고 미음은 60% 70%는 니은 되고 나머지 탈락이니까 나머지 받침은 다 없어져 버려. 파만 남고. 기억 탈락돼, 안 돼? 탈락. 없어. 요거는 없으니까. 그러면 파, 가, 어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돼야 돼. 네. 중국 발음 파, 가, 어하고 비슷하게 돼야 된다고. 네. 자, 파하고 빠하고 비슷해졌고. 네. 가. 기억은, 요 보세요. 기억은 조카가 학창시 저런 초성으로 순서적으로 바뀌어. 저런 빈도수로 바뀐다고. 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책, 중국 핵심 꿀팁, 중국 학습상 핵심 꿀팁 2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지금. 이런 기억, 우리 한자 발음이 기억일 경우는 중국 발음이 어떤 음으로 난다. 근데 순서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뭐다?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네. 지읒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됐어요? 일성이니까 바가 아니고 빠가 됐고 경음이 됐고, 요것은 이 삼성이죠. 네. 이게 찌가 아니고 그냥 지아오가 됐고 위. 제발 시작. 빠 지아오 위, 빠 지아오 위, 빠 지아오 위. 참고로 여러분 삼성은 제일 끝에 올 때는 예를 들어 가라면 가 이렇게 탁 상선 발음이 정확히 나는데 중간에 와버릴 때는 거의 이성처럼 발음이 돼. 그러니까 실제로 빠 지아오 위 이렇게 하지 말고 빠 지아오 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원래는 빠 지아오 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음해도 우습죠.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있는 삼성은 거의 삼성 발음이 그대로 안 나고 이성화, 정확하게는 이성 삼성 중간음이라 하는데 그 이성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 지아오 위가 아니고 해봐. 빠 지아오 위, 빠 지아오 위. 빠지아오위. 자, 그렇게 하고 더 정확한 발음은 다시 반복하지만 30분 후에 원어민 발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 지아오 위가 뭐라고? 문어낙지. 한자는 어떻게 해? 팔각.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까 문어낙지가 또 뭐가 있어서? 글 장자, 문장 장자 써서 장을 써서 장어. 이거 딱 외우더라고. 아, 다리 8개에서도 문어낙지고. 그 다음에 문어가 내구조가 복잡하다. 사람 머리처럼 닮았다. 그래서 그럴 문자 생각해서 문자 대신에 글 장자를 썼구나. 장어에서 어떻게 한다고? 짱위. 짱위. 이렇게 해서 시작. 짱위. 짱위. 빠지아위. 빠지아위. 한자로는 장어. 팔각어. 팔각어. 그게 뭐라고? 문어낙지. 문어낙지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빨리 냅니다. 처음이어서 제가 좀 이것저것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오징어 우자 써서 우어라고 되어 있네요. 오징어 우자. 자, 오징어 우자. 고기 어자는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 아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 이미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해봐. 전륜발이 왕. 전륜발이 왕.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 뭐, 이 자체는 그냥 기호로 외워야지. 이걸 어떻게 복잡하게 하려면 더 복잡해져. 전륜발이 왕. 이게, 이 밑에 요거 봐봐요. 이게 요를 보시라고 시청 여러분. 요게 여기까지 안 올라와서 전륜발이라는 뜻이야. 여기 다 안 닿았어.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했잖아. 이 부분만큼이 전륜발이라고. 그만큼 다리가 짧다 이야기지. 그래서 전륜발이 뭐라고? 전륜발이는 더 노력을 해야 되죠. 일반 경우보다. 네. 근데 옛날 같은 경우 이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그걸 대신한 게 뭐였어요? 호롱불. 등불이었죠. 등불. 그래서 등불 심지 그 솜에다가 기름 묻혀가지고 불 타는 그 불꽃 모양. 그걸 나타내는 게 이른바 점이었어요. 해봐. 불꽃. 해봐. 심지주. 등불주. 사람들은 옥편에 이건 점주라 나와 있고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점점해요. 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모양이 점이라는 뜻이지. 실제 의미는 뭐라고요? 등불과 심지라고. 해봐. 등불주. 심지주. 두 번 시작. 등불주 심지주. 등불주. 한 번만 더. 등불주 심지주.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의미 없죠. 옛날에는 등불 심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야기지.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누가? 전륜발이 왕이. 전륜발이 왕은 음이잖아요. 음인데 전륜발이 왕이가 뭐예요? 전륜발이가 그래야지. 전륜발이. 이건 음인데 전륜발이 왕이가 뭐예요? 뜻만 말해야지. 전륜발이가 뭘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더욱 열심히 정진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자예요. 이것은. 이건 더욱 우. 요것만 하면 전륜발이 왕. 누가? 전륜발이가 뭘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니까 뭐야? 더욱 우라고. 더욱 우. 이게 더욱 우자. 그래서 전륜발이 왕자와 더욱 우자를 알아놓고 여기 물고기 어자에다가 더욱 우자를 넣어서 이 더욱 우자 때문에 음이 뭐가 됐어? 우고 물고기 중에서 더욱 노력하는 물고기가 먹이 잡아먹으려고 노력하는 물고기가 오징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뭐 그렇게 하는 물고기가 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따 좀 더 설명합니다. 오징어는요 물론 전설인데 해수면에 죽은 채하고 뚝 떠 있어 이렇게. 그럼 위에서 까마귀가 보고 죽은 오징어하고 다 잡아먹으러 온 순간 딱 살아가지고 낚아채서 밑으로 내려가서 까마귀를 잡아먹었다 해서 나온 말이 바로 여기는 오적이야. 오적.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오자. 까마귀 오자고 새조자는 이 하나 있어야 새조자죠. 예? 새조 까마귀 오. 여기 없는 게 까마귀 오, 있는 게 새조. 새가 딱 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 까마귀가 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 이게 있고 없고 차이. 자, 까마귀 오자. 간체자에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게 이렇게 바뀌겠죠. 간제자에서는. 까마귀 요자. 이거 돼 있죠? 근데 요것도 이제 더 복잡화돼가지고 또 한 번 또 주고 또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것처럼 한 번만 또 이렇게 또 줄여. 밑에까지 줄여. 그래서 최종적으로 1단계, 2단계로 됐어요. 세조자도 마찬가지. 세조자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줄여. 이렇게 요것만. 그러다가 이거 복잡하다 해서 이렇게 하고 요것을 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줄여. 세조자가 해봐. 세조. 세조. 한 번 축약. 한번 축약. 두 번 축약. 두 번 지금 간체자 이렇게 됐고 까마귀 요자. 까마귀 요죠. 여기 까마귀 요죠. 한 번 줄였죠. 처음에 까마귀 요자 다시 한번. 이게 까마귀 요자죠. 한 번 축약하면 밑에만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복잡하다 해서 이렇게 한 게 까마귀 요자 됐죠. 두 번 출약. 결과적으로 이게 점이 하나 있는 게 세조. 없는 게 뭐? 까마귀 요. 어디 가나 그렇게 까마귀 요는 세조는 이제 여기 간차자 알아두시고.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오징어 우자고 까마귀 요자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됐죠. 까마귀 요자입니다. 요건 뭐예요? 이게 도적 적자네. 화살을 쐈어. 날라가. 이게 뭐예요? 화살이. 그것을 화살을 탁 쳐서 막았어. 뭐예요? 창과. 창과. 여러 번 했습니다. 창과. 자, 그 다음에 창으로 가지면 싸우기 힘드니까 쇳덩어리 쇠붙이를 하나 붙여서 다른 병장이를 만들어서 병장이 무자라고 했고, 병장이 무자. 자, 그 다음에 칼로 가지고 이제 싸우기는 좋은데, 창으로 가지고 싸우기는 좋은데 칼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칼이 없어. 있는 것은 창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창을 잘라는데 자를 뭐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막 갈아. 이쪽 저쪽으로 막 갑니다. 이렇게. 예? 가로 세로로 막 갈아. 무엇을? 무엇을? 창을 이쪽 저쪽으로 갈았어. 그 뭘 만들었어? 창을 잘게. 칼을 만들었다고. 칼을. 그래서 칼융자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게 뭐예요? 화살이. 막은 게 뭐야? 창과. 창으로 가지고 칼을 만들라 해도 어떻게 만들어? 경제한 게 뭐. 뭘 생각 좀 하면서 대화를 하세요. 왼쪽으로. 창을 가지고 칼을 만들라 했는데 어떻게 만드냐고. 여러 번 갈아서. 어떤 식으로? 가로 세로로. 가로 세로로 여러 번이 간다고 이렇게. 그럼 뭘 만들었냐고. 칼을 만들었다니까. 공부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하라고. 창으로 어떻게 해서 칼을 만들었어? 가로 세로 여러 번 갈아서 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칼이 됐는데, 자, 이렇게 창을 가로 세로 만들어서 칼을 만들어서 칼융이 됐는데, 그걸로 가지고 무엇을 뺐었어? 여기 있는 조개패가 어디 붙으면 뭐가 돼? 동과 재물이 됩니다. 해봐. 조개패. 조개패는 어디 붙어서 어떤 뜻이 된다고? 동과 재물이 돼. 동과 재물. 그래서 동과 재물을 뭘로? 칼로 뺏은 사람이 누구야? 도적. 그래서 도적 적자입니다. 도적 적자. 도적적. 자, 말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뭘로 가지고 무엇을 뺏는 사람이 도적입니까? 칼로. 동과 재물이 뺏는 사람이 도적이죠. 그럼 동과 재물에 해당되는 글자가 뭐였어요? 조개패. 그럼 칼에 해당되는 글자가 뭐였어요? 칼융. 그럼 칼융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까 글자를? 가로 세로 갈았는데 뭘 갈았어요? 창을 갈았지. 칼을 갈았는데 칼을 만들어요. 창을 갈아서 칼을 만들지. 그렇게 해서 칼융까지 저절로 됐죠. 그래서 화살이 창과 칼융 그 앞에 딱 조개패 있는 게 도적적. 동시에 몇 개를 끝냈죠. 글자 몇 개 끝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각 글자들이 다른 글자와 나중에 조합이 돼서 수많은 글자를 창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도적적을 알았으니까 도적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뭐예요? 그릇명이죠. 그릇에 딱 떨어졌어, 피가. 이건 피혈자죠. 피혈. 자, 그릇명자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물수가 어떤 글자, 왼쪽에 올 때는 뚝 떨어진다 해서 물수, 왼쪽에 올 때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물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아까 이게 뭐라 했어, 이게? 사람인. 그렇죠. 이것은? 이건 뭐냐고, 이게? 두 개 다 사람인데, 두 개 다 사람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요 모양이 사람인 같이 생겼지만, 말씀 잘 하셨는데, 이때만큼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는 사람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이 입을 확 벌린다는 거야. 입을 확 벌린다는 거야. 사람이 입을 어떻게 벌린다고? 이렇게 벌린단 말이에요. 왜? 하품하니까. 하품 흠자입니다.
하품은 왜 합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할 흠자도 돼, 이게. 하품 흠만 알면 안 돼? 뭐도 된다고? 부족할 흠도 됩니다. 해봐. 하품 흠. 하품음 부족할 흠. 부족할 흠. 한 번만 더. 하품음 부족할 흠.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부족해? 물. 뭐가 부족해? 물이 부족. 물이 부족해서 어디다가? 그래서 그래서 담으려고 그랬는데 물이 없어서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도자입니다. 도자. 지금이야 물이 흔하다 하지만 지금도 물 부족 국가가 많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부족했고 아까 등불 심지도 굉장히 귀하고 부족했고 그걸 아셔야 돼. 옛날에 한자 만들어질 당시를 알아야 돼. 뭐가 부족했어요? 물이 하품한다 말이 안 되지. 물이 하품한다. 이게 하품은 부족할 흠자인데 물이 하품한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그때는 부족하다 그래야 되겠죠.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담아놔야 되는데 네. 도둑질 해야지. 그게 도자고 아까 칼로 가지고 창을 갈아서 만든 칼로 가지고 재물을 도둑질하는 게 적. 그래서 이제 말이 옆으로 샜는데 까마귀 오자가 이제 간체자로 돼서 이렇게 됐죠. 오. 그 다음에 조개 패자는 여기 이렇게 쪼래 들죠. 네. 간체자로. 볼견자는 역시 이렇게 되지요. 네. 예. 중국 간체자는 이렇게 되고 중국 간체자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듯이니까 아까 이 도적 적자가 이제 요 법칙에 의해서 조개 패자는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오적이죠. 네. 왜? 오적이에요. 까마귀 도둑. 아까 까마귀 도둑이 누구였어요? 어? 수면이에 죽은 차고 있다가 까마귀가 죽은 자하고 잡으러 올 때 낚아채서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먹는 그 까마귀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것이 누구였냐고. 오징어. 그래서 오적은 뭐라고? 오징어. 오징어. 일본어에서도 똑같이 오징어를 나타낼 때 오적을 씁니다.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자, 저기 누구라고? 오징어. 오징어죠. 오징어. 까마귀 도둑이 누구라고? 오징어. 오징어. 저기 누구라고? 오징어. 오징어. 까마귀 도둑이 누구라고?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오적을 한번 발음을 해보면 자, 오자는 그대로 두고 적자는 어떻게 돼? 적자 받침이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럼 오하고 저만 남겠죠? 네. 오 저만 남은 상태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나겠죠? 네. 예. 자, 그렇게 돼서 위에 이거 봐봐. 오자 발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Z는 일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쌍지읒이에요. 예. Z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J가 되죠. 해봐. 우제이, 우제이. 우제이, 우제이. 우제이, 우제이. 우제이가 아니고 우제이가 뭐라고요? 오적, 오징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일본어에서는 그러면 오적을 똑같이 오징어를 나타내는데 뭘 쓴다 했어요? 오징어. 한자를 뭘 쓴다 했어? 똑같이. 뭘 써? 까마귀. 오적을 쓴다 했잖아요. 까마귀 오자에 도적 적자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일본에서는 그 대신 까마귀 오자를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적자. 이렇게 쓰겠죠. 이제 간체자만 아닌 일반 한자 쓰겠죠. 네. 발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까 해봐. 이까, 이까. 이까, 이까. 오적, 오적. 이까. 이까. 중국에서도 똑같이 오적을 쓰는데 발음이 어떻게 돼서? 우제이. 제이가 아니고 우제이. 그렇죠. 우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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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이까. 이까. 봐봐요. 오적과 비슷하게 우리 발음 오적과 비슷하게 중국 발음은 우제이 이렇게 났는데 오적과 비슷하게 발음 났죠. 네. 근데 일본어는 오적 우리 발음하고 이까 같아 틀려.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뭔 말을 하려고 이 말씀 드리냐. 일본어 발음은 50%는 우리 한자 발음과 거의 비슷한데 50%는 완전히 틀려 이런 것처럼. 중국어는 99%가 우리 한국 발음과 비슷한데 그 대신 유사성이 가까운 건 99% 가까운데 가깝지 않은 건 20% 정도밖에 안 가까워. 하지만 많이 가깝든 적게 가깝든 우리 한자 발음과 많든 적든 연관성이 쭉 있는데 일본어는 50%는 완전히 있고 50%는 완전히 없다고. 이해합니까? 네. 다 한자를 쓰는데 예. 이런 것을 분석을 잘해야 된다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자, 이까 오적에서 이까인데 이까.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 일본에서 하나 나온 김에 일본어 한번 해볼까. 지금 중국어 시간이지만 오적을 이렇게 쓰고 근데 앞에 딱 오징어 역자를 하나 써. 오징어 역자. 오징어 역자를. 이 오징어 역자입니다. 오징어 역. 응? 오징어 역자. 자, 이게 뭔자예요? 날일. 날일 해일. 밑에 있는 건 요것은 말물. 말물. 그 말다가 말이 뭔 말이에요? 말물. 하지 말라.
그 말물 또는 없을 물이에요. 네. 없을 물. 자, 뭐가 없어요? 해가 해가 없어. 없다. 해가 없어. 해가 없다 말은 쳤다. 해가 없다 말은 아니 그 말이 아니 구름 속에 숨었다. 숨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 해가 있어가지고 햇볕이 쨍쨍 되는 날이 아닌 해가 없어 구름 속에 숨었어. 그럴 때 무역을 하면 좋아. 그러니까 물물 교환.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 바꿀 때는 그때 바꾸라는 이야기. 해봐. 바꿀력. 바꿀력. 해가 없다. 해가 구름 속에 숨었다. 그때 뜨겁지 않을 때 물건을 바꿔라 해서 바꿀력. 바꿀력. 그때가 바꾸기가 쉽다. 쉬울 이. 쉬울 이. 그래서 역자도 이자 등은 아시죠? 네. 뭐 막 용이하다 할 때는 이자가 되고 교역한다, 무역한다 할 때는 역자가 되겠죠. 자, 해가 구름 속에 숨어서 없을 때 뭐 한다고? 바꾼다. 물건을 바꾸기 쉽다. 쉬울 이. 자, 그렇게 이 자 두 개 다 알아버리고 동시에 여기 들어갔을 때는 이제 역자로 쓰여가지고 오징어 역자가 됐습니다. 해봐. 오징어역, 오징어역. 오징어역, 오징어역. 오징어역 해서 역, 오적 해서 일본어서는 스루메. 스루메이까. 스루메이까. 여러분 옛날 분들은 스루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징어를. 이제 해봐. 스루메이까. 수르메이까. 스루메이까. 스루메이까. 수르메이까. 역, 오적. 역. 오징어 역자에다가 아까 까마귀를 도둑질하는 게 오징어니까 그래서 역오적에서 일본에서는 이 스루메 이까도 오징어고 아까 말한 그냥 이까도 오징어고 이해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쓴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章鱼，章鱼，章鱼，八角鱼，八角鱼，八角鱼，鱿鱼，鱿鱼。鱿鱼，乌贼，乌贼，乌贼，